일주일 3번, 매일 4시간씩 반복되는 신장투석. 나를 지켜주는 고마운 치료지만 내 삶을 온전히 되찾고 싶다는 간절함도 크실 겁니다. 신장이식이 그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인천 성모병원 교수님들이 직접 답해드립니다. 만성 콩팥병이 진행되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투석이나 신장이식 같은 신대체요법을 준비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투석을 시작하고 나서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이식 가능 여부를 미리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환자의 연령, 동반 질환, 신장 혈관 상태, 감염이나 암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장 이식이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고령 환자에게서도 전신 상태가 양호하면 이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다면 투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식을 받는, 즉 선제적 이식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투석과 이식 각각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함께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차이가 꽤 큽니다.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식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존율 자체가 다릅니다. 이식을 받은 환자는 투석을 계속 받는 환자에 비해 사망 위험이 단기적으로는 수술과 고용량의 면역 억제 치료 등의 요인으로 높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더 편한 치료가 아니라 더 오래 살 수 있는 치료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투석 중 혈액투석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을 방문해야 하지만 이식 후에는 이런 부담이 사라집니다. 식사 제한도 완화되고 여행이나 직장 생활도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식 후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로운 일상과 식사, 듣기만 해도 설레는 변화인데요. 하지만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식 환자분들이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할 면역 억제제인데요. 부작용이 심하진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는 이 약, 정말 괜찮은 걸까요? 면역 억제제는 이식된 신장을 우리 몸이 거부하지 않도록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할 꼭 필요한 약입니다. 다만 면역 억제하는 약이다 보니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이식 후 새로 발생하는 당뇨병, 고혈압, 지질 이상 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피부암 등을 비롯한 일부 암의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어서 이식 후에도 정기적인 암 검진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은 정기 외래에서 혈액 검사와 약물 농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용량을 세밀하게 조절하면 대부분 잘 관리됩니다. 환자분이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바꾸지 않고 의료진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수술만큼 중요한 건 바로 지키는 일입니다. 정기적인 외래 진료와 정확한 약 복용, 그리고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가 20대인 신장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죠. 신장 이식 수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식받은 신장을 장기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수술 이후의 관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기적인 외래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신장 기능, 면역 억제제 농도, 거부 반응 유무를 혈액 검사와 필요시 조직 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약 복용의 정확성입니다. 면역 억제제는 시간을 지켜서 정확한 용량을 복용해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와 예방 접종,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체중 관리와 운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꾸준한 관리와 추적 관찰이 뒷받침되어야 이식 신장의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환자분의 생명과 삶의 질로 이어집니다. 수술 후 회복이 안정되면 보통 몇 주 내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개인 상태에 따라 활동 범위를 점차 넓혀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점차 활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 생활과 사회 활동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담하면서 운동 강도나 활동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신장내과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장 이식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후 기증자가 있는 경우에 기증자에 대한 건강 검사 및 적합성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수술 일정을 잡고 신장 이식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기관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 술기의 발달과 면역 억제 치료가 발전하면서 이식된 신장이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건강 상태나 기증자와의 적합성 등에 따라 결과는 상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철저한 검사 및 평가가 중요하며 수술 이후에도 정기적인 진료와 꾸준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높은 성공률만큼이나 신기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이식이라고 하면 기존 신장을 떼어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놀랍게도 원래 신장은 그대로 둔 채 수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체 왜 신장을 제거하지 않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존의 신장을 그대로 놔둔 채로 호복막강에 새로운 공간을 확보한 후 신장 이식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박리를 줄일 수 있어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신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절제를 줄여서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신장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신장을 기증한 사람은 남은 신장 하나만으로도 평생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걸까요? 수술 전에 매우 엄격하고 충분한 검사를 통해 기증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2개였던 신장이 1개가 남게 되었을 때 본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수술 후에 적절한 추적 관찰 및 건강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적절한 관리를 한다면 1개인 신장이 2개에 못지않는 어떤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신장 이식을 위해서는 수술 자체뿐 아니라 수술 전후의 체계적인 관리 역시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인천성모병원은 어떤 시스템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을까요? 저희 인천성모병원 신장이식팀은 혈액형 프리르치 신장이식, 신장-간 동시이식, 신장 동시이식, 고위험도 재이식 등의 고난이도의 신장이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괄목할 것은 신장 이식 수술 후 완전한 회복을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출산한 수혜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는 환자분들한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인천성모병원 장기이식 세타는 수술 전 정확한 환자 평가 및 내과와 외과의 충분한 공조를 통해서 고난이도 신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계시는 모든 환자분한테 꿈과 희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식은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관리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료진이 늘 곁에 있습니다. 인천성모병원이 함께하겠습니다.